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글로벌 투자를 바라보는 그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의 창업자는 장중모우입니다. 이 장중모우의 후계자는 바로 마크 류 TSMC 현 회장과 웨이 저자 CEO인데요. 이 장중모우와 그의 후계자인 마크 류 웨이 저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름 아닌 팹 전략입니다. 이 장중모우가 경영하던 TSMC는 대만에서만 칩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즉 장중모우의 TSMC가 집중화된 TSMC였다면 이 마크 류와 웨이 저자가 꾸리는 TSMC는 미국의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독일 드레스덴, 일본의 구마모토 등 전 세계에서 칩을 제작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장중모우는 집중, 이 마크 류와 웨이 저자는 분산을 추구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TSMC가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을 팹 분산 경영을 실제 잘 해내느냐는 이 TSMC가 장중모우 당시의 성공과는 이 차원과 궤도를 달리하는 성공을 움켜잡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수년 새 반도체 투자 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투자와 관련한 지표를 봐도 입증됩니다. 2018년 이전에 TSMC는 수익의 약 30%를 자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시작된 이 반도체 붐과 함께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했고 이제는 자본 지출 비중도 수익의 48%까지 커졌습니다. 수익의 30%를 투자했었던 TSMC가 이제는 그 벌어든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해야 할 만큼 칩 시장이 커졌고 투자도 하이엔드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앞서 워런 버핏이 TSMC 지분을 매입한 지 얼마 안 돼서 40억 달러어치의 TSMC 주식을 매각해서 배경에 관심이 모였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달라진 투자 여건도 무관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익의 48%를 자본 투자에 쏟는 구조는 이 TSMC와 같은 성숙 기업에게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현재 그 반도체 투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그 기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반도체 시장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공정의 최전선에 있는 이 TSMC, 삼성 같은 인류 기업들이 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하고 실제로도 쓰고 있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UMC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이류 파운드리가 첨단 공정을 포기하고 이 성숙 공정에만 매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이처럼 갈수록 투자 규모가 커지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TSMC, 삼성의 이익률과 비교하면 훨씬 작지만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고 대신에 엄청난 투자를 회피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TSMC의 글로벌 팹 분산 전략에는 어마어마한 투자에 나서야 하지만 리스크는 낮춰야만 하는 선두기업의 고육책 같은 측면도 녹아있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TSMC가 대만에만 짓던 팹을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벌리는 것은 각국 정부가 자기 용토에 팹을 지어서 국가 전략 자산이 된 칩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피해서 안정적인 곳에 팹을 짓겠다는 TSMC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 한편으로 TSMC는 이 공급망과 시장을 엮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령 TSMC는 독일 드레스덴과 일본 구마모토에 팹을 짓기 위해서 마무리 협상 중인데요. 그런데 드레스덴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와 그 일본에서는 소니, 덴소 등과 합작 형태로 팹을 짓고 있습니다. 모두 칩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 자금을 나눠서 투자 부담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TSMC로서는 유럽에선 이 전기차 공장 옆에 이 팹을 만들어서 전기차 업체의 투자금을 일부 물게 해서 막대한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삼성 같은 경쟁 파운드리가 유럽에서 칩을 팔려고 할 때 TSMC로서는 유럽 현지 팹에서 이미 현지 수요 업체와 투자로 얽힌 팹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을 경쟁사인 삼성 등의 빼앗길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인건비 급등, 일하는 문화 차이 등 위험 요인을 무릅쓰고 서구권의 투자를 결행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TSMC는 엄격한
노동 문화를 미국, 유럽, 팹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트남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우수한 대학생들을 대만에 데려와서 교육한 뒤 미국 등으로 보내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죠. 이는 TSMC 기업 문화가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 TSMC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합니다. 특히 그 창업자인 장중모 때부터 모든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해서 해온 것으로 작성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TSMC가 일본에 팹을 짓는 것도 일본의 경쟁력을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본은 현재 그 반도체를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소재 분야는 매우 강합니다. 우리와 일본의 무역 분쟁 때도 일본은 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소재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었는데요. TSMC가 이를 방면고사로 삼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일각에서는 TSMC가 대만 중심에서 전 세계로 팹을 벌리면서 제조 역량에도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파운드리의 특수성을 그 이유로 듭니다. TSMC 경쟁력의 핵심은 제조 공정을 조정하는 능력인데요. 이는 사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김치 제조법을 다 알아도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못 만드는 것은 제조에 따른 매뉴얼 외에 다른 제조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TSMC에게도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암묵지가 많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TSMC는 팹 전략을 대거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TSMC는 해외에 추가로 팹을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TSMC가 계속 독주하거나 압도적 우위를 가질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운데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양자 컴퓨터 등이 등장하거나 반도체 소재가 바뀌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TSMC가 2020년 이후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장 환경과 조건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맞춰서 삼성도 전략을 새롭게 구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TSMC의 팹 분산 현상을 보면 더 흥미로울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